연 3일째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FTA 이행 지원 기금에 대해서 장관님께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4년도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그러니까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 희망 농가 신청 예. 이거 받으셨더라고요. 네.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예. 혹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제가 첫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요. 전년보다는 많은 걸로 많은 알고 걸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면 네. 이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해 있는 전체 총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아직 지원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품목이 한우 송아지, 네. 유구, 녹두 네. 이렇게 4개 네, 품목이 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FTA 체결이 된 나라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또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지원이 되는 거라면 이게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신청이 일단 신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웠는데 이게 신청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게 적당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되려면 이 정보에 대한 공유가 모든 농가들한테 이게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의원님. 저도 있는데 네. 저도 이걸 굉장히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농민들한테 똑같은 여건에서 이 정보가 제공이 되는가? 네. 이거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놓치는 농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번시구 농가의 경우는 FTA 피해 네. 지원금이 나가는데 신청했느냐? 이렇게 네.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 네. 그랬더니 나와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신뢰가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제 입장에서는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전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럼 네. 이 기금이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를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도에는 딱 한 품목 귀리에 대해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헥타르당 73만 9천 원, 약 7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이때 대상 농가는 203농가입니다. 면적은 833헥타르예요. 전체 예산이 6억 1,500만 원, 그러니까 6억 한 1,600만 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22년도는 아예 해당 품목이 없고요. 예. 근데 저거는 저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곡물 시세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이 이 가격이 적정해지고 예.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럴 수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생강 하나가 단 품목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헥타르당 지급 단가가 31만 680원이에요. 농가는 907농가, 면적은 356헥타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예. 계산을 해보면 귀리의 경우는 농가당 302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생강의 경우는 농가당 12만 원이에요. 저걸 제가 평당 계산하니까 생강은 평당 105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하려고 나서면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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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지원 대상 품목 신청서, 지불금 지급 신청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관내 생산자의 현지 조사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를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일정한 금액이 된다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해도 지원되는 금액이 농가당 12만 원 정도라면 실제로 이것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협정 발효일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 소를 키웠는지 내지는 언제부터 내가 귀리를 농사 지었는지 이 나라하고는 협정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농가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인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될까 해서 이거 지급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지급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총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원래 기준이 되어 있던 수입량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그 해당 품목의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충족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24년께 확정은 아닌데요. 24년은 저 액수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많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21년 이전에 20년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들쑥날쑥한 편이고요. 맞습니다. 들쑥날쑥한 건 농산물의 특징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그 집행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 곡물 시세도 오르고요. 하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후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농산물 가격도 사실 꽤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국제 곡물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가격에서 사실은 수입 농산물이 과거처럼 굉장히 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해서 10% 이상 떨어져야만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해당 농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FTA 이행 지원 기금이라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준을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국내 농산물의 경우는 생산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만 하면 국내 농산물이 생산비를 충분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가격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서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혹시 이번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조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점검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지금 의원님 제시해 주신 요 표가 예외적인 그 3개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는 또 상당히 많았다 그렇죠. 지원받은 농가가 그다음에 그건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저런 사례가 예. 저는 더 많이 지속될 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은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기금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돈도 있지만요. 실제로 교육비와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1년, 22년, 23년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요. 교육비는 3년간 총 19억이 집행되었고요. 홍보비는 전체 64억. 다시 말하면 교육비와 홍보비를 합치면 83억이 집행됐어요. 예. 그러니까 농가당 지원된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집행되는 돈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세 개의 언론 기사하고 비교했을 때 세 개의 언론사가 가져간 돈이 65%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전문지도 아닌 세계 소위 조선, 중앙, 동아라고는 언론사에서 가져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사를 쓰고서 가져갔는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경쟁력 있는 농가 사례 홍보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돈이 64억이에요. 네. 이러니 이 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네.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예. 장관님 입장 좀 예, 얘기해 의원님. 그 주시겠어요? 제가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제 이게 기사화된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 언론사, 좀 액수가 많은 언론사의 경우는 영상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로서가 아니라 영상물 제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를 저희가 저렇게 배정을 한 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권역별로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그 정례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그 예산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세 개의 언론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농가의 경우 아, 네, 그 언론사의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이요. 예. 그것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 가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정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비와 홍보비에 칸막이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저 교육 홍보비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임혜여 의원님 꼼꼼하게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